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5장, 그죠? 25장에서, 인풋 스트림,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리더, 라이터에 대한 그러한, 자손들, 그리고 어떠한 개념,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실습도 했습니다. 그죠? 이번 26장에서는요, 우리가 일단 파일 입출력, 파일 클래스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에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보조 스트림들이 있어요. 주 스트림이 있고 보조 스트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 그 어떠한 성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콘솔 입출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IO 기반의 입출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론 시간인데 한번 보시죠. 자, 파일 입출력입니다. 그죠? 파일 입출력. 파일. 우리가 앞에서도 물론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리더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썼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직접 우리가 경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서 파일 객체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일 클래스고요. 자,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 있죠. 뭐 메가, 기가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기로. 그러한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의 속성, 읽을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 파일 이름을 등의 정보를 우리가 이 파일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파일 생성 및 삭제 기능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새로 만든다든지 혹은 만들었던 파일을 우리가 딜리트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도 역시 디렉토리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파일로 보는 개념이 좋아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개념인데 약간 틀리죠. 얘는 뭐 어떤 파일들을 보관하는 건데 근데 크게 보면 하나의 파일로 분류를 해요. 디렉토리도. 알겠죠? 그래서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의 리스트를 얻어내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또한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삭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만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고 코드로 그죠? 파일을 만들고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스트림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원하는 폴더에 지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파일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UI가 이제 자바 AWT를 쪽에 제가 기초 개념을 좀 잡게 하고 FX로 넘어갈 건데요. 그걸 배우게 되면 뭐 다이얼로그 창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 파일 클래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파일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파일을 생성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코드가 들어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파일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한번 보죠. 자, 파일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new file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로를 지정을 했죠. 맞습니까? 역시 역슬러시 한 번으로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슬러시의 반대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자만 인식을 해서 이거를 우리는 escape 문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시든 밑에 방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파일의 경로, 그죠? 파일의 경로 줬다, 그죠? C 드라이브 밑에 템프 폴더 밑에 파일이란 txt, 그죠? 경로 혹은 디렉토리에 경로를 주고
파일 객체를 얻으면 된다. 경로 구분자는 이거 escape 문자나 혹은 역슬래시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놈은 escape 문자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두 번을 적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 유무, 불린 타입이겠구나. 그죠? 그래서 불린에서 여기 보니까 파일에 exist 메서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파일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하면 true를 리턴할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메서드가 바로 exist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파일 클래스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면 파일 혹은 디렉토리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게 존재하니 물어보고 다시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새로 만들든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고 존재 안 하면 만들 필요 없죠. 그죠? 아니, 존재하면 만들 필요 없죠. 그죠? 존재 안 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일 및 디렉토리 생성 및 삭제 메서드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전부 다 리턴 타입은 불림입니다. 그죠? 생성했으면 true, 생성 못했으면 false, 그리고 삭제됐으면 true, 삭제되지 않았으면 false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죠. 자, create new file. 얘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쓰는 메서드고요. 그리고 mkdir, mak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mkdir은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요거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mkdirs, 그럼 make directories의 약자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경로상에 없는 모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설정한 경로가 디렉토리가 없다면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준 디렉토리를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make 밑에 myMedia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이 파일, 이 경로를 찾아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mkdir을 통해서 얘는 경로상에 없는 모든 디렉토리까지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되면 이 디렉토리를 순차적으로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알겠죠? 자, 그 다음, delete는 말 그대로, 파일이나 혹은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겠죠. delete니까. 그죠? 이게 바로 파일 및 디렉토리의 생성 및 삭제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 가지 메서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면 많죠. 그죠? 자, 파일 및 디렉토리의 정보를 리턴하는 메서드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얘 test.txt는 이 템프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혹은 여기에 또 디렉토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모 디렉토리, 조상 디렉토리. 근데 조상 디렉토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부모 디렉토리라고 칭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죠? 이렇게 개념이 잡힌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can execute. 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an read.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can write. 수정되는지. 그죠? 수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get name. 파일의 이름을 당연히 리턴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정한 경로가 있다면 해당 파일의 이름만 얻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경로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일 이름만 얻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예, 파일 이름만, getName, 그죠? 그 다음, getParent, 요거, 부모 디렉토리 리턴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스트링 타입이죠? 예. 그리고 getParent 파일 돼 있어요. 자, 부모,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렉토리를 파일 객체로 생성 후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렉토리는 넓은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파일 객체로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약간의 구분자를 주기 위해서
디렉토리하고 파일하고 분류를 좀 시켜놨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파일 객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getPath. 말 그대로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경로를 얻어내는 거예요. 전체 경로, 이거는. 알겠죠? getName은 파일 이름만. 이건 getPath는 전체 경로 다, 파일 이름까지 표시해서 다. 알겠죠? 그 다음 is 디렉토리. is가 왔어요. is는 뭐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is 디렉토리. 디렉토리인지 물어보는 거고. is 파일. 파일인지 물어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is hidden. 숨겨진 파일이냐?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last modified. 최종 수정 날짜가 언제냐? 그 뜻입니다. 그죠? last modified. 마지막 수정 날짜 및 시간을 리턴을 해 줍니다. long type로. 이렇게 주면 우리는 date time이라든지 date 클래스로 변환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다시 심플 데이터 포맷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시간을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length. 이거는 파일의 크기겠죠. 그죠? 파일의 크기. 단위가 바이트라는 사실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아까 전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했을 때 그 디렉토리 내에 포함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낼 때 우리가 유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리스트 메서드인데요. 디렉토리에 포함된 파일 및 혹은 밑에 서브 디렉토리가 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서브 디렉토리의 목록 전부를 스트링 배열로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가져다가 우리가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드에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파일 네임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이나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올 때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윈도우 디렉토리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컴퓨터 검색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내가 검색을 해요. 그죠? 검색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게 필터죠. 맞습니까? 이게 필터라서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값을 만약에 뭐 자바 C 드라이브에는 자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 검색이 쭉 되겠죠. 그게 바로 필터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필터링, 자, 디렉토리에 포함된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 목록 중에서 파일 네임 필터에 맞는 스트링 것만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해 준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스트링의 리스트 메서드입니다. 자, 이렇고요. 그리고 리스트 파일즈. 자, 말 그대로 얘는 디렉토리에 포함된 파일 및 서브 디렉토리 목록의 전부를 파일 배열로 리턴해요. 파일 배열로. 파일 배열. 알겠죠? 얘도 그러면 똑같겠네요. 필터링해서 파일 배열로 리턴을 하는 놈이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만 다를 뿐이지 뭐 기능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는 스트링 타입이고 이거는 파일 객체 타입으로 배열을 받아오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스트링 배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리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일 객체를 받아내서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조작을 한다든지 혹은 디렉토리에 대한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파일 배열로 여러분들이 받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파일 클래스와 디렉토리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는 메서드들이에요. 상당수 있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어로 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어만 봐도 메서드명만 봐도 이게 뭐하는 함수다, 뭐하는 메서드다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그죠? 이제 이쯤 됐으면.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이렇게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 앞서 우리가 좀 봤다. 그죠? 인풋 스트림의 자손이죠. 바이트 기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로부터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릴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인풋스트림이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트 기반이고 그림이나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 있죠. 그죠? 텍스트는 근데 여기서 제외를 하죠. 웬만하면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텍스트 파일은 문자 특화 기반 클래스인 뭐 리더 클래스라든지 라이터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일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new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여기에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 파일을 이렇게 new 파일에서 C 드라이브 밑에 image.zip 파일을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서 그죠? 생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파일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파일 인풋 스트림에는 생성자로 파일 객체를 받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방법을 파일 객체도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가 파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파일 객체를 이용을 해서 가져다가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코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맞죠? 예. 그리고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가 생성될 때 파일과 직접 연결이 되죠. 당연히 스트림 이거는 파일만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하고 스트림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통로를. 알겠죠?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메인 메서드 옆에다가 JVM에게 exception을 던졌죠. 그죠? 그런 형태로 try catch 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인 메서드에다가 JVM에게 던지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아울러 인풋 스트림의 하이 클래스죠. 그죠? 그때 우리 상습 계층도 봤을 때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그죠? 리드 메서드라든지 클로즈 메서드 등등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풋 스트림에서 앞에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인풋 스트림 얘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상 메서드들을 얘가 다 전부 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 전부 다 오버라이딩을 했기에 다 쓸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됐나요? 예, 이게 바로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똑같습니다. 뒤에 아웃풋 스트림 전미사 붙었죠. 붙었고, 그리고 파일을 역시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립니다.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요렇게, 요러한 종류의 데이터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파일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 똑같죠, 그죠? 그리고 파일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파일을 덮어쓰는 단점이 존재한다. 우리 외에 앞에서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할 때, 아웃풋 스트림이죠. 아웃풋 스트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게 되면 똑같은 파일에다가 그 이전에 있던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리고, 그죠? 내가 새로 라이트 했던 내용이 거기에다가 쫙쫙쫙 그 파일에 표시가 됐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보시죠. 기존 파일 내용 끝에 데이터를 우리가 append, 그러니까 추가할 경우에는 생성자에다가 true라는 매개값을 주면 내가 만약에 텍스트 파일에 111이 있었어. 근데 내가 write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추가하고 싶어. 요거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때 여기에 true라는 매개값을 주시면 돼요. 알겠죠? true라는 매개값을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write를 해도 append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는 파일 객체에다가 이렇게 true를 준 거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계속 지웠다가 덮었었다가 덮었으면 계속 이전 데이터 내용이 날아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true를 주면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아웃풋 스트림의 또 역시 하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 write, 그리고 flush, 그리고 close가 있었죠. 그렇게, 그리고 뭐 write 할 때 스트링 객체를 내보내는 메서드도 있었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아웃풋 스트림과 메서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되겠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리더예요. 파일 리더는 말 그대로 그거죠. 텍스트 파일이다. 그죠? 문자 특화 기반이니까. 앞에서 봤죠? 리더라는 전미사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단위로 읽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그림이나 오디오, 멀티미디어 관련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절대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텍스트는 캐릭터 타입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파일 리더 이렇게 생성을 하고 혹은 이렇게 파일 객체 생성을 해서 주면 되고, 역시 파일 인풋 스트림이랑 동일하게 객체가 생성될 때 파일과 연결이 되고요. 만약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not found exception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역시 try catch 예외 처리가 필요하겠고, 그죠? 리더의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더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앞에서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기에 그의 자손들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공부는 이렇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인데요. 파일 라이터는 텍스트 파일이 아닌 문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하죠. 역시 이진, 바이너리 파일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성 방법 역시 이렇게 생성을 하든지 아니면 파일 객체를 이렇게 주든지 두 번째 맞죠? 그리고 역시 파일에 이미 내용이 존재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덮어쓰겠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얘도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true 값을 주게 되면 이제 append를 하게 됩니다. 붙이게 됩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뭐 다 똑같잖아요. 그죠? 라이터 하이 클래스이므로 사용 방법이 라이터와 역시 동일하겠죠. 아니 뭐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해왔으니까. 단지 여기에 라이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파일 라이터가 들어갔다라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거.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조 스트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시간에 강의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파일 클래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뭐 메서드들 그리고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디렉토리 뭐 하고의 개념 그리고 뭐 어떤 필터링에 대한 거 그리고 경로 얻어오는 거 파일 네임 얻어오는 거 등등에 대한 메서드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에 대한 사용법도 알아봤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텍스트 파일에 얘는 특화가 되어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다음 실습 시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자, 다음 이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